타치아는 마법 능력이 전혀 없는 못생기고 역겨운 패배자였다. 그는 젊은 마법사들을 위한 학교에 다녔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여자들을 끌어당기는 압도적인 기술 천재였다. 최근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 세계는 전쟁터였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식량과 에너지원 부족으로 인해 말이다. 전쟁이 끝난 유일한 이유는 세계의 마법 기술자들이 연대하여 뭉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는 최고의 마법사를 양성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마법사들은 일반적인 마법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자신을 강화합니다. 현재 특별한 매력을 가진 이 신입 마법사들은 호그와트에 다녀야 합니다. 즉, 마법 고등학교입니다. 타치아와 미유키는 입학시험을 통과한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마법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타치아가 예비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미유키는 그가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식이 열리는 날, 미유키는 학교가 타치아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계속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아는 그녀에게 학교가 서면 시험보다 실용 기술을 우선시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마시번 데드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를 대신해 화내지 말라고 부탁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 후 그녀가 1학년 학생 대표인 만큼 식사를 위한 연설 연습을 하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학교 부지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는 그때 마유미 학생회장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녀 역시 마유미처럼 학생이라는 것과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캐드라고 불렀다. 마유미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질문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했다. 타치아는 사과하고 강당으로 향했고 그를 떠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게 했다. 그는 강당 안에 앉아 뒤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의 동료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1학년 학생들에게 잡초라고 불리던 학생들이었고 자신들을 피는 꽃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법을 더 잘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소개한 두 소녀 미즈키와 에리카가 그의 옆 빈자리에 앉았다. 곧 의식이 시작되었고 마유미의 개회사 후에 미유키가 연설을 했다. 의식이 끝난 후 타치아는 미즈키와 에리카와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이 교실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타치아는 그는 여동생을 기다려야 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즈키는 미유키가 그의 여동생인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녀가 성 때문에 연결을 지었는지 물었다. 미즈키는 그녀가 오라를 읽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미유키의 아우라가 타치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폭로는 타치아의 머릿속에 경고 신호를 울렸다. 미즈키의 능력인 영혼 방출 입자에 대한 과민 감지 능력이 그녀가 그를 더 관찰하게 된다면 그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었다. 그때 미유키가 마유미와 한조, 학생회 부회장과 함께 도착했다. 미유키는 소녀들을 보고 오빠를 놀리며 이미 무한 라이징 능력을 사용해 잠재적인 헤어 멤버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타치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켰고 소녀들이 서로 소개하도록 허락했다. 소개가 끝난 후 그는 미유키에게 그녀가 학생회 멤버들과 이야기를 마쳤다. 미유키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유미가 나서서 다른 날에 미유키를 사무실로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한조와 함께 걷는데 한조는 자신이 드레이코 말포이처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남매는 훈련 도장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부지에 발을 들이자마자 타치아는 여러 닌자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유키는 뒤에서 자신의 브루스리를 끌어내는 오빠를 지켜보았고 도장주인 야쿠모가 그녀에게 몰래 다가왔다. 미유키는 그들에게 왜 왔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얄크코는 학교 유니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곧 늙고 변태 같은 노인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만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타치아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 야쿠모가 타치아를 땅에 넘어뜨리며 더 나은 투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한 소년 레오가 타치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시그니처 마법 주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타치아는 마법 사용에 서툴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마법 엔지니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서 있던 에리카는 레오가 소개하는 동안 내내 마네킹처럼 있던 그녀가 말했다. 레오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서 그녀를 남자애라고 불렀고
그로 인해 에리카는 그를 무례한 애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설치를 던지며 적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점심시간 동안 타츠야는 레오, 에리카, 미즈키와 함께 앉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미유키가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가 앉기 전에 몇몇 동급생들이 그녀를 불렀다. 그들은 미유키에게 그들과 함께 앉으라고 요청하며 잡초들과 함께 앉는 것은 그녀에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말에 레오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배틀스타즈 버전을 시작했을 거야. 다행히 타츠야가 상황을 진정시키고 일어나서 떠나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따라갔어. 불행히도 그건 클랜 전쟁 배틀로리의 시작에 불과했어. 왜냐하면 방과 후 미유키의 거만한 코스가 이겼거든. 반 친구들이 미유키가 타츠야와 집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 미즈키는 그들이 블룸이기 때문에 미유키가 하는 일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어. 그게 화를 돋은 거야. 그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왜 블룸들이 그런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했어. 우월하다고 생각한 그는 공격을 시도하려 했다. 레오는 그가 마법을 완성하기 전에 신속하게 그를 무장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에리카가 먼저 움직여 그녀의 지팡이를 사용해 소년의 캐드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이들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미유키는 당황했지만 타츠야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고 그때 한 소녀가 만들고 있던 마법원이 깨졌다. 그것은 미유미가 시전한 반격 마법으로 그녀는 다른 학생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소녀는 자신을 징계위원회장인 메리라고 소개했다. 위원회에 참석해 그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타츠야가 먼저 말을 꺼내고 메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들은 서로의 기술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녀는 미유미가 해제된 여자가 공격형 마법을 발동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츠야는 그 여자의 마법이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발동 중인 활성화 시퀀스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이 장난을 친 것임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유키가 나서서 그만두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유미도 그들을 지지하며 서로 몇 가지 마법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서로 몇 가지 마법을 가르치고 싶다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미유미가 분명 그들의 편이었기에 메리는 물러나고 그들에게 긴장된 경고를 하고는 떠났다. 그녀와 미유미가 떠난 후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소녀는 슌이라고 자기소개하며 타츠야에게 자기를 위해 은폐해준 것에 대해 아무런 빚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는 화가 나서 자신을 지지한 반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미유미는 무장 해제된 채로 친구와 함께 남겨졌다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타츠야에게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도 전에 호노카와 시즈쿠라는 이름의 소녀들도 자기들의 멍청한 동급생들이 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허영심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츠야와 다른 이들과 함께 역까지 걸어가겠다고 제안했다. 역으로 가는 길에 그룹은 에라쿠스 캐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이 그녀의 미끼였다. 리오가 질문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모두 감명받았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형제는 미유미에게 멈춰 세워졌다. 그녀는 그들을 학생회 사무실로 점심 초대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타츠야와 미유키는 약속대로 학생회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들이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미유키는 형제들을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했다. 마리온, 재무 담당 수잔, 그리고 비서 아즈사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미유미는 그들을 초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미유키에게 학생회에 가입하길 원했다. 미유키는 그 자리를 제안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자신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타츠야가 더 적합하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미유키에게 그 자리를 주고 싶다면 타츠야에게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미유미는 만약 타츠야가 학생회에 가입하도록 허락한다면 다른 학생들이 화를 낼 거예요. 그녀는 과정 2학생들이 학생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불문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미유키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메리는 상황을 바꾸며 타츠야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유미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했지만 타츠야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잡초가 그들을 경고하려고 하면 블룸스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시키며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 학교 끝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방과 후 형제자매들은 학생회 사무실로 돌아갔고 한조는 미유키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했으며
타치야는 완전히 무시했다. 메리가 타치야와 함께 징계위원회 사무실로 가자고 부탁했지만 한조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막았다. 그는 타치야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잡초로서 그의 기량은 열등하다고 말했다. 메리는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말하며 타치야는 그 일에 딱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타치야가 발동 시퀀스를 읽는 능력을 설명했지만 한조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타치야가 위원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유키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오빠가 능숙하다고 주장하며 그가 시험에서 실패한 유일한 이유는 그의 기술이 학교의 평가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조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미유키에게 타치야에게 직위를 얻기 위해 연주를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타치야가 나서서 한조에게 모의 전투로 그의 실력을 증명하자고 도전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메리는 규칙을 설명하고 허락했다. 그들은 모두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조는 자신이 경기를 이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았고 승리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메리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타치야는 거의 즉시 한조를 쓰러뜨렸다. 타치야는 플래시보다도 빠르게 움직였고 한조는 그것에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놀라 있었고 메리는 타치야에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가속 주문을 사용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미유키는 타치야가 카카시 밑에서 닌자술 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야쿠모를 숙달했죠. 이 사실에 감탄한 마유미는 그가 한조를 기절시킨 주문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슈임파를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조가 슈임파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럽고 의식을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자는 이 기술을 복합화라고 더 설명했어요. 그녀는 타치야가 서로 다른 진동수에 연속된 3개의 파동을 만들어 한조에게 보내서 그를 쓰러뜨렸다고 말했어요. 아즈사는 타치야에게 그의 캐드가 실버혼인지 물었다. 실버혼은 천재 마법 엔지니어인 타오루스 실버가 제작한 캐드의 브랜드였다. 그녀가 실버혼이 루프 캐스팅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을 때 마유미는 타치야가 한조를 쓰러뜨리기 위해 실버혼을 사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자는 타치야가 루프 캐스팅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고 추론할 수 있었고 타치야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때 한조는 강제로 취했던 짧은 낮잠에서 깨어났고 타치야가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는 또한 이전에 미유키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거부했다. 그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타치야에게 사과하고 그가 떠난 직후 메리가 타치야를 데리고 갔다. 징계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그의 새 역할에 대해 상의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마치 10대 소년의 방처럼 어질러진 모습을 보고 타치야는 청소할 허가를 요청했다. 청소하는 동안 메리는 그에게 슌이 징계위원회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다음 순간 위원회의 다른 멤버인 코타로와 미도리가 도착했고 타치야가 그들의 팀에 합류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이 메리의 결정을 문제 삼으려 했을 때 그녀는 타치야가 모의 전투에서 한조를 망신시키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놀랐다. 한조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즉시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타치야가 그들의 팀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팀에 환영했다. 다음 주 징계위원회는 다가오는 동아리 모집 주간을 위해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녀는 일주일간의 행사 동안 평화를 유지할 책임을 각자에게 부여하고 타치야와 슌을 새로운 멤버로 소개했다. 회의에서 메리는 슌과 타치야에게 팔찌를 건네주며 상황에 따라 캐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치야는 위원회에 있는 오래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메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후 타치야가 순찰을 돌고 있을 때 그는 에리카를 구해주었다. 그녀를 클럽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상급생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돌아다니며 에리카는 체육관에 가서 클럽들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부라는 검도보원과
켄주츠부의 회장인 키리하라 간의 대치를 목격했다. 그들은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투를 하기로 결정했고 미부는 기리하라에게 자신이 더 뛰어난 검객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리하라는 패배자를 참지 못하는 사람임을 증명했고 그는 캐드를 활성화시켜 미부를 공격했다. 다행히 슈퍼 타치야가 가로마가 두 캐드를 함께 쳐서 기리하라의 캐드를 비활성화시켰다. 그는 기리하라의 팔을 비틀어 땅에 눕혔고 사고를 신고하는 전화를 걸었다. 기리하라의 친구들은 평범한 잡초 같은 친구가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타치야를 공격했으며 타치야는 모두 때려눕혔다. 그날 이후 타치야는 체육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했다. 그 자리에는 마유미, 메리, 주만지로 구성된 패널이 있었다. 미안해, 주만지. 방과 후 활동연맹의 회장이야. 그는 기리하라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다고 확신시켰기 때문에 메리가 주만지에게 그의 처벌을 맡기라고 부탁했다. 그는 매우 치명적인 주문을 썼으니까. 패널을 떠난 후 타치야는 미유키와 친구들을 만났다. 저녁을 먹으며 레오가 어떻게 잼 기리하라의 주문을 걸 수 있었는지 물었다. 에리카와 미즈키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했는데 왜냐하면 오직 안토나이트를 가진 사람만이 잼을 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치야는 자신이 아스타의 환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열렸다. 다시 말해 타치야는 단순히 마법방해 이론을 적용하여 두 바다신을 사용해 특정 마법방해라는 새로운 주문을 만들었다. 레오는 그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왜 이 발견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에리카가 그들의 머리가 나쁜 친구에게 설명했다. 마법 주문을 무효화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다음 날 순찰 중에 타치야는 체육관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정체불명의 공격자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치기 전에 주문을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떠났지만 타치야는 바다 신이 색깔을 알아차리기 전에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타치야가 미유키를 학생회 사무실로 안내할 때 미부가 그들에게 다가와 타치야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잠시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미유키는 오빠에게 미부에 대해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타치야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약속했습니다. 미부와 이야기를 마친 후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그가 카페에서 미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 감사하다고 했고 그가 그 상황을 처리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왜 그런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의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옳은 일을 신경 쓰지 않고 단지 공로점을 얻기 위해 위원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검도 동아리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타치야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동아리에 모집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미부는 그가 동아리에 있으면 모든 학생들 간의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 학교 이사회에 갔을 때 그들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타치야는 메리와 학생회 구성원들에게 미부가 한 말을 전했다. 징계위원회 의원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클라우드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메리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를 안심시켰고 미유미는 누군가가 징계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타치야에게 그 조종자가 블랑슈라는 반마법 국제정치조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했다. 미유미와 메리는 그가 블랑슈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이었기 때문이다. 타치야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의 결정이 조직의 존재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날 늦게 타치야는 상담실에서 오노 교사에게 호출당했다. 그녀는 그가 심리평가에 참여해주기를 원했다. 평가가 끝난 후 타치야는 일어났고 오노는 미부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놀고 있다고 들었다. 한편 미부는 카노를 만났고 카노는 그녀에게 타치야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힘이 필요했다. 그날 밤 타치야는 미유키에게 블랑슈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이 마법사와 비마법사 간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조직으로 가장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이 이미 학교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순찰 중 발생한 공격에 대해 타치야는 그들이 학생들을 조종해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필사적으로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그들과 실력면에서 맞먹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비록 마법 기술이 부족했지만 그는 블랑슈가 계획을 계속한다면 유일하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10명의 마스터 가문뿐이며 특히 그들이 속한 주스바 가문이라고 했어요. 미유키는 주스바 가문과의 연관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지만 타츠야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테러리스트 그룹과 직접 맞서야 한다 해도 그는 새로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타츠야는 다시 미부와 만나 그녀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녀와 같은 신념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학교 방송 시스템에서 학생회와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몇몇 학생들이 방송실을 점거하고 안으로 잠그어버린 것이었다. 미유키와 타츠야가 도착했을 때 메리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장과 주만지가 한 말을 듣고 타츠야는 미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방송실에 갇힌 학생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학생회가 그녀의 그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구금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징계위원회가 미부의 동료들을 붙잡았다. 이로 인해 미부는 타츠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주만지가 개입하여 타츠야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지만 그들의 조건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그때 마유미가 나타나 미부의 그룹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부를 동반하기 전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로 한 다음 날 형제는 마유미가 학교로 가는 길에서 그녀와 미부 사이의 만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물었다. 그녀는 만남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픈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방과 후에 각 측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날 학교에서 타츠야는 키노가 불편한 표정의 미즈키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타츠야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키노를 한번 보고 몇 주 전에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노에게 그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노는 그 말을 듣고 떠날 결심을 했다. 기노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타츠야는 미즈키에게 기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는 기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고 그가 그녀와 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클럽에 가입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타츠야와 미유키는 마스터 야쿠무를 방문했다. 그는 기노와 그의 가족 계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노의 위부형인 아진이 일본 블랑슈 지부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키노가 항상 하진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며 형제들에게 토론 중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버려진 건물에서 미부와 일행이 수상한 사람에게서 반지를 받았다. 다음 날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두 학생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미유미가 무대에 설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대중의 의견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냈다. 그녀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그녀는 심지어 2학년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이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회장을 위해 박수치고 환호하기 시작하자 강당 주변의 건물들이 폭발로 흔들렸다. 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블랑시 캐드를 가진 학생들은 떠나려 했지만 결혼한 자들이 그들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충분한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가스폭탄이 창문을 통해 건물로 던져졌다. 다행히 한조가 마범으로 그것을 막고 밖으로 던질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아무도 다치기 전에 메리는 그들에게 질식할 수 있게 가스 마스크에 질소를 채워넣는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은 후 타츠야와 미유키는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한 건물로 향합니다. 형제가 피해를 입은 건물에 도착했을 때 레오와 에리카가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처리된 후 타츠야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오노가 도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주력이 이미 내부로 들어갔으며 현재 학생들과 싸우고 있는 자들은 단순한 분산작전이라고 말했다. 오노는 미비가 도서관에 있는 그룹의 일원이라고 알리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미비가 단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맹세했으며
자신의 성과와 KORUS 학생으로서의 평가 사이의 간극을 다루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치야는 자신이 탄지루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비의 고난에 대한 오노의 슬픈 이야기가 그를 그녀에게 관대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룹이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또 다른 테러리스트 그룹과 마주쳤고 리오는 버키에서 영감을 받은 캐드를 사용하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뒤에 남았다. 에리카는 리오의 헐크 같은 싸움 방식이 그의 캐드를 망치게 할지 궁금해했다. 타치야는 리오가 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타치야와 여자들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건물을 스캔하고 미비유와 일부 테러리스트들이 특별 열람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마주쳐야 할 적의 수를 추론했다. 그래서 에리카는 길을 열기 위해 앞서 나갔다. 그녀가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동안 형제들은 특별 열람실로 나아가 다른 이들과 대면했다. 독서실 안에서 미뷰는 테러리스트들이 학교 서버에 해킹하여 거기에 저장된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올바른 편에 서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미유키가 눈의 힘으로 문을 부수고 테러리스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들어왔다. 타치야는 기록 가능한 신호를 파괴했다. 한 테러리스트가 타치야를 쏘려 했지만 미유키가 그의 손을 얼려서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제압했다. 바보가 손을 다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타치야는 미뷰에게 그녀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녀에게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미유키는 화가 나서 타치야에게 화를 냈고 그가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여동생이 천재였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유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오빠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타치야의 능력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어도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또한 미비우에게 미유키가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을 잡초라고 받아들인 관념이 그녀를 너무나도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 그런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고 했어. 학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야. 미유키의 말을 듣고 미비우는 자신이 온전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보였음을 깨달았어. 그러나 머리가 완전히 360도 회전하기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연막탄을 던지고 그녀에게 자신의 캐스트방에 링구오로 형제자매들이 마법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어. 형제자매들이 마법을 시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어. 미뷰는 그들이 요청한 대로 했지만 타치야는 바보들을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미뷰는 탈출에 성공했고 미유키가 그들을 뒤쫓자고 고집하자 타치야는 에리카가 미뷰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치야가 예상한 대로 에리카는 미뷰에게 검술 대결을 도전했고 미뷰는 이를 수락했다. 1라운드에서 미뷰는 자신의 캐스트 제밍링을 사용해 에리카를 늦추려 했지만 에리카는 그녀의 공격에 맞섰고 결국 미나의 무기의 끝을 부러뜨렸다. 그 후 미뷰는 진지해지기로 결심하고 에리카가 전해준 카타나를 집어들고 링을 벗어버렸다. 내면의 조로를 발휘하며 미뷰는 에리카와 맞섰고 에리카는 자신이 진정한 다음은 미호크 박사를 쉽게 이기면서 그때 코우타로와 미도리가 도망치려는 키노를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는 동안 부상당한 미비우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키노가 마법에 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자고 검도부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설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리는 그녀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미비우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미비우는 그녀에게 한번 자신이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미비우에 따르면 메리는 자신과 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 스파링을 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메리는 미비우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자신이 미비우와 스파링을 거절한 이유는 미비우와 견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비우는 메리를 오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곧 울기 시작하며 메리를 원망하며 보낸 한 해가 헛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단순한 오해 때문에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었다고 했다. 타치야는 그 해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써서 낭비였어요. 이것 때문에 미비가 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그러면서 그의 셔츠를 붙잡았어요. 드디어 진정된 그녀에게 타치야는 말했어요. 남은 블랑슈 요원들을 찾겠다고. 미유키, 에리카,
레오, 주만지 모두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껴서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다치아는 그들이 함께 가도 된다고 허락했고, 미유키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것인지 물었어요. 요원들의 은신처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치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그 후 오노 씨가 병원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블랑쉬의 본부가 오래된 버려진 공장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는 방법을 계획했다. 저예산 자살 특공대가 임무를 위해 떠나기 전에 키리아라는 주만지에게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원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으며 미뷰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미뷰의 검수를 존경해왔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검이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의 설명은 주만지를 납득시킬 만해서 그는 키리아라에게 함께해도 좋다고 말했다. 은신처로 가는 길에 타치아는 각자에게 작전 중의 역할을 설명해 주었다. 차량으로 기지를 침입한 후 타치아와 미유키는 계획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타치아는 원소 시각을 사용해 문 뒤에 얼마나 많은 적이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형제들이 방에 들어가자 하짐에 의해 맞이받았다. 타치아는 하짐과 그의 부하들에게 항복할 것을 제안했지만 하짐은 그의 제안을 무시하고 타치아에게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라고 초대했다. 물론 타치아는 그의 초대를 거절했다. 그는 주황색 점퍼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임에는 타치아가 거절할 것을 예상했기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어 타치아를 최면에 걸어 자신의 그룹에 가입시키려 했다. 불행히도 타치아는 위지가 강했기에 그의 최면을 저항할 수 있었다. 타치아는 하이메에게 그 끔찍한 마술을 사용해 미비유의 기억을 바꿨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게 의존하던 능력이 이제는 전 애인만큼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이메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타치아는 그의 은색불로 그들의 무기를 파괴했다. 겁에 질린 하지만은 도망쳤고 미유키는 타치아에게 그를 쫓아가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은 적들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가 그렇게 하려 할 때 한 남자가 그를 찌르려 했고 미유키는 그를 얼음 조각으로 만들었다. 타치아는 나아가고 미유키는 남은 남자들을 더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들게 두었다. 한편 키리아라와 주만지는 시설 내의 블랑쉬 멤버들을 처치하는 데 바쁘고 있었다. 타치아가 드디어 전설적인 겁쟁이 왕을 찾았을 때 그는 그를 대면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하자메와 그의 팀이 캐스트 제밍을 하면서 그를 에워쌌다. 그의 캐드를 무력화하려고 했어요. 캐스트 제밍 반지와 팔찌를 보자 타치아는 하자메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그가 지적하고 언급하자 하자메의 눈은 날아가는 접시만큼 커졌고 이후 그는 자신의 팀에게 타치아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치아는 은색 불을 이용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기리하라가 문을 열 때처럼. 하자메는 두려움에 물러섰고 기리하라가 그를 발견하자 그는 뻔뻔스럽게도 만비율을 조종한 벌로 그의 팔을 잘라냈어요. 다행히도 그때 주만지가 도착해 마법의 출혈을 멈추게 했고 그가 죽도록 출혈하는 것을 막았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그들이 작전을 인수받았으며 타치아와 다른 이들은 지켜보았다. 다음 날 타치아는 병원에서 미뷰를 방문했고 그녀는 조금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유는 그녀를 관찰하고 다른 기억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타치아는 그녀에게 키노도 병원에 있다고 전해주었고 그도 그녀와 같은 처지였다. 그는 공격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는 그들의 책임이 의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 찾아올 것이라 약속했다. 약속대로 타치아는 미유키와 에리카와 함께 미비유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미비유가 기뻐하며 키리하라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에리카는 키리하라가 매일 병원에서 미비유를 방문해 왔다고 말했다. 미비유에게 다가가 축하의 인사를 건넨 후 미비유의 아버지는 타치아를 곁으로 불렀다. 그는 타치아가 자신의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치아는 그것에 대한 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비유의 아버지는 타치아가 그의 오랜 친구 카자마 대령이 말했던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타치아는 이 폭로에 놀랐지만 미비유의 아버지는 그가 아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대화가 끝난 후 타치아는 친구들과 합류했고 에리카가 미비유와 키리하라를 놀리는 모습을 잠시 본 후 형제는 떠났다. 한편 제3마법고등학교에서 학생 미사키는 막
혈투의 훈련을 마쳤을 때 그의 친구 신쿠로가 그를 찾으러 왔다. 샤워를 하면서 신쿠로는 그에게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 미사키는 테러리스트가 공격 중에 다친 유일한 존재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마법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쿠로는 아무리 그들이 능숙하더라도 크림슨 프린스라는 별명을 가진 미사키에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며칠 후 미유키가 요쿠모 스승과 훈련하는 동안 타치야는 어떤 존재감을 느꼈고 침입자가 그림자에서 나오자 타치야는 오노 씨를 보고 놀랐다. 요쿠모 스승은 그녀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하며 훈련 세션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그 후 미유키에게 아홉 학교 간의 대회에 참가할 건지 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홉 마법 학교 간의 학교 간 행사였어요. 미유키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두 종목에 참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노는 그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왜 오노가 그렇게 늦은 밤 도장에 나타났는지 궁금했던 타치야는 오노에게 왜 왔는지 물었어요. 요쿠모 사범님은 오노가 비밀요원 경찰관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타치야는 그녀가 발견하는 테러리스트 계획을 자신에게 공유한다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오노는 동의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타치야의 반은 다른 반과 고급 축구 경기를 했고 이겼다. 경기가 끝난 후 타치야와 레오는 마키코라는 그부에게 다가갔다. 마키코는 그들에게 에리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투로 보아 타치야는 그가 에리카와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다. 마키코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즈키와 함께 도착한 에리카가 그들은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다. 소년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돌렸을 때 그들은 그녀의 반바지가 속옷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에리카는 반바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레오는 그것이 그녀를 가난한 배드걸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해 안전지대에서 차차를 맞았다. 그날 점심시간에 마유미는 다가오는 아홉 학교 경기에 모든 선수들이 선발되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팀에 큰 문제가 되었다. 아즈사가 타치야에게 엔지니어링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는데 그는 캐드 조정에 익숙했다. 타치야는 모든 선수들이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캐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팀에 합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유키가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캐드를 최적화할 사람은 오직 그뿐이라고. 그날 저녁 운동선수들과 엔지니어 팀과의 브리핑 도중 마유미는 타치야가 엔지니어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일부 운동선수들은 그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완찌는 타치야의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보증하며 심지어 타치야에게 자신의 캐드를 최적화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절했고 마유미는 자신이 타치야를 팀에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자신의 캐드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리하라가 그녀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캐드를 사용하라고 주장했어요. 타치야가 기리하라의 캐드를 조정하는 동안 선수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구식이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키와 다른 선수들은 타치야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타치야가 캐드 작업을 마치자 기리하라는 시험 운전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캐드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여전히 일부는 타치야가 팀에 합류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한조를 포함한 대다수의 팀원들은 타치야가 팀의 훌륭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어요. 그날 밤 타치야는 카자마 대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대화 중에 타치야가 군에서 일하는 특수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카자마는 타치야에게 그들이 방금 제3의 눈이라는 것을 개조했음을 알렸다. 그는 타치야가 시간 내어 기지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기능 테스트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타치야는 동의하며 다음날 아침에 시설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카자마는 타치야에게 구학교 대회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지역에서 목격되었고 그 조직이 경쟁자를 노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마는 미부의 아버지에게 그 조직을 조사하게 했고 그는 그것이 노헤드 드래곤이라는 홍콩 조직임을 발견했다. 몇 시간 후 미유키는 타치야의 사무실에 들러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방금 완성한 비행장치를 보여주고 그녀에게 사용해보라고 요청했다. 미유키는 형이 천재라고 칭찬하며 새로운 장치를 테스트해보겠다고 동의했다. 미유키는 지면에서 몇 미터 떨어져 비행하며 공중에서 몇 번의 회전과 방향 전환을 했다. 그 후 그녀는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다음 날 형제들은 FLT 개발센터를 방문했다.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 중에는 수장도 있었다. 타치야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들린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수장은 그가 그들의 상사인 타우루스 실버라고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 그들이 왜 왔는지 물었고 타치야는 새로운 비행장치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었다. 즉시 수장은 그의 부하들에게 시험 비행 준비를 시켰고 그들은 문제없이 수행했다. 제어실 안에서 과학자들이 장치가 확인한 후 잘 작동하자 모두가 타치야의 기술을 환호하며 칭찬했다. 그들이 나갈 때 형제는 아버지와 우키라는 친구를 만났다. 우키는 자츠바가의 알프레드 펜니스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우키는 미유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타치야는 무시했다. 그리고 미유키가 이를 불평하자 그는 단순한 경호원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유키는 그가 자신의 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키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타치야가 단순히 토니 스타크의 복제품의 드릴 박사에 약간의 요소가 섞인 것이라고 떠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유키를 화나게 했고 타치야가 그녀를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그녀는 엘사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타치야는 이 멍청한 늙은이에게 그의 어머니가 전직 자츠바가의 가주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제수바 일족 때 피물노 마술사오 바와리스로노하 피노모친 투숙모 모욕 다타 초도소노시 부친가할 트이블리 타차니 모친언 유나토 레나 타토피가 혐 아이드모 타차 하타다 미여키 우 도아 메이드안 출카케루전 니부친 니 모친 우혐 후일 학교 때 서베테노 운동부 노선수 타치가 소개 사례다. 공학부 노치뮤 멤버 토화이트 게 미여키가 과 리우지 트버에자 니핀부 캐시타바이지 오수 캐치타 소노일노 방과오 타차 하일년생 노 여자운동선수 타치토 회의 우게 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캐드를 미세 조정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며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 미즈키는 타치야의 선수들과의 훈련 세션을 보고 있을 때 뭔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고 제대로 살펴보았을 때 강한 에너지의 파동에 휩싸여 그 출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암캐스터 마키코가 영혼 마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키코는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고 당황하였고 그로 인해 영혼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존 콘스탄틴 아니면 타치야가 적시에 도착했습니다. 타치야가 그에게 다가와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마키코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타치야는 미즈키가 집중을 방해한 탓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어서 마키코에게 그들이 행하던 주문이 고대 영혼 마법인지 물었어요. 마키코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사카의 남자친구 흔적을 이용해 소환 마법을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타치야는 흥미로워하며 미즈키에게 영혼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각각 다른 푸른빛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키코는 미즈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타치야가 그로 인해 불쌍한 소녀가 불편해한다고 지적할 때까지였다. 마키코는 물러나서 자신의 행동에 사과했고 그 후 미즈키가 그가 찾고 있던 수정의 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생긴 타치야는 수정의 눈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수정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영혼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타치야는 미즈키가 영혼 마법 사용자에게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마키코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확신시켰고 그녀를 자신의 소환에 강제로 도와주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선수들은 대회가 열릴 장소로 출발했다. 경기가 열릴 장소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여행을 시작한 지 1시간 후 결말을 맺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은 차의 운전자가 타이어가 하나 터지자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수들의 버스를 향해 튕겨나갔다. 버스 운전자는 차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에 겨우 멈췄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동시에 주문을 외워 차를 멈추려고 했다. 메리와 마요미는 모두 주문을 외우면 안 된다고 그들을 멈추게 했다. 그들의 마법이 동시에 시전되면 방해가 발생할 것이다. 메리는 그러고 나서 주만지에게 차를 늦추는 마법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미야와키는 불을 끄겠다고 제안했다.
불이 꺼지자마자 주만지는 차가 그들의 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장벽을 세웠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러 온 지 조금 후 학생들은 호텔로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들이 하차할 때 한조는 기리하라에게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고백했다. 그 이유는 사고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리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의 행동이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조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유키가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하며 그녀의 능력에는 필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리하라가 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샤바 형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한편 타츠야와 미유키는 한조와 기리하라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주제를 모르고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츠야는 누나에게 사고가 계획되었으며 운전사는 시전된 후 섬의 존재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세계의 고위급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전된 후 섬의 존재를 숨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미유키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형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그들은 에리카를 발견했다. 그래서 미유키는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멈췄다. 타츠야는 다른 엔지니어들과의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빠져나갔고 그가 떠난 후 곧 미즈키가 나타났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 중에 히나나와 시즈쿠가 형제에게 다가와 미유키에게 다른 선수들이 그녀와 어울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미유키에게 접근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타츠야와 끊임없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때 카논과 케이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카논은 다른 사람들이 타츠야를 피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말했다. 키는 그들의 이유가 어떤 것보다 자존심과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타츠야는 미유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제안했다. 미유키는 비록 열의 없이 동의했고 그녀가 호노카와 시즈쿠와 함께 떠난 후 카논과 키도 떠났다. 미유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녀를 바라보는 미사키의 시선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신쿠로는 미유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친절히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친구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조금 후 한 발표자가 무대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며 학생들에게 마법협회의 회장을 소개했다. 놀랍게도 무대에 오른 사람은 여성으로 타츠야는 그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존재를 감춘 회장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여성이 마침내 자리를 떠나자 회장은 그녀의 자리에 나와 타츠야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청중에게 말했다. 그는 방 안에서 오직 5사람만이 그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테러리스트라면 오직 그 5사람만이 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에게 마법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연설을 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미키코는 밖에서 그의 정신마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보안팀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츠야가 항상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는 마음을 바꾸고 침입자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을 찾았을 때 그는 그 방향으로 3개의 바쿠간 카드를 던졌다. 그들을 멈추기를 바라며 남자들은 그 카드를 보고 미키코에게 총을 쏘려고 했지만 총이 망가졌어요. 미키코에 떠다니는 카드들이 강력한 전기 흐름으로 그들을 강타했어요. 미키코는 누가 그를 도와 그 남자들을 무장 해제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타츠야가 그림자 속에서 마치 배트맨처럼 나타났어요. 어둡고 고요한 고담의 밤처럼. 그리고 자신이 위험을 감지해서 방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침입자들을 확인하러 갔고 미키코가 그들을 제압한 것을 칭찬했어요. 심장 박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요. 하지만 미키히로는 자신이 한 일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츠야가 그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을 테니까요. 고조와 다른 이들이 저승에 있는 동안 타츠야는 그를 멍청한 바보라 부르며 자기를 폄하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후디니만큼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그는 미키코에게 마법을 더 잘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보안에게 침입자에 대해 알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대회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마법 고등학교는 자신들의 우승 타이틀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여성 배틀보드 예선이었고 메리가 참가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 참가자가 다른 이들을 방해하려 했다. 다행히 메리는 프로 서퍼였고 보드 위에 잘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녀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타치아는 그녀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3개에서 4개의 주문을 멀티캐스팅하며 자신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타치아는 그녀의 전략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며 그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녀가 결승선을 넘으며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에. 경기 후 타치아는 카자마와 몇몇 고위군 관계자들과 만나 그가 미키코와 함께 전날 밤에 체포한 침입자들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마는 그 남자들이 노헤드 드래곤 신디케이트의 일원이라고 확인하며 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타치아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신디케이트가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타치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에 갔다. 마유미가 속도 사격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들은 그녀를 응원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뛰어나게 잘했으며 학교 대표로 1위에 올랐다. 다음 날 타치아는 캐드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을 때 마유미가 다가왔다. 그녀는 곧 경기가 시작될 것이니 스트레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동의했다. 그녀가 끝내자 타치아는 다른 선수들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다른 엔지니어인 이스미가 도착해서 그에게 마유미와 함께 있으라고 했다. 그녀는 다른 선수들의 캐드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후 떠났다. 그녀의 조언을 듣고 타치아는 남아 마유미의 크라우드볼 경기를 지켜봤고 그녀는 이겼다. 그날 나중에 케나는 여성 기둥 경기에 참가했고 타치아는 경기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진동 마법을 사용하여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기둥이 상대방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경기 후 타치아, 케난, 히, 그리고 시즈쿠는 공학 텐트로 갔다. 수자는 그들에게 남자 경기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종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알렸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남녀팀 모두 최소 4번씩은 남은 공식 경기에서 이겨야 했다. 그래야 우승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타치아가 FLT 책임자로부터 온 소포를 들고 방으로 돌아오자 미유키와 친구들이 함께 놀러왔다. 에리카가 먼저 그 소포를 발견했고 여러분이 내용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녀는 타치아에게 그것이 위핀화된 통합 캐드인지 물었고 타치아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케이스를 레오에게 던졌고 레오에게 시험해보라고 부탁했다. 레오는 새 장난감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호텔 뒤의 연습장으로 가서 타치아와 함께 캐드를 테스트했다. 레오가 무기를 활성화했을 때 분리되었고 타치아는 장치가 전체 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레오에게 집 더미에서 칼을 시험해보라고 요청했고 레오는 그것을 완전히 해체했다. 다음 날 사건은 여성 전투보드 이벤트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난번 메리가 경기를 지배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와 제7고등학교 참가자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 소녀는 그 커브에서 과속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균형을 잃고 메리와 충돌하게 되었다. 메리가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미유미가 그녀의 갈비뼈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햄프티 덤프티가 다시 조립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의사는 그녀의 갈비뼈를 다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라이 배트게임을 그만둬야 한다고 메리를 말했고 그녀가 부상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적어도 10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메리는 7번째 학교 선수에 대해 물었고 미유미는 그녀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가 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유미는 또한 메리에게 그들은 3번째 당사자가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가 7번째 고지를 잡기 전에 균형을 잃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유미는 메리에게 그들이 3번째 당사자가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가 7번째 고지를 잡기 전에 균형을 잃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메리는 그녀가 보드가 가라앉기 직전에 물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물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유미가 타치아가 마리가 균형을 잃은 후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고 그는 대회 직원으로부터 경기 영상을 빌려서 확인했다고 했어요. 타치아의 호텔방에서 유미는 대회 직원으로부터 얻은 영상을 던졌다. 영상물을 본 타치아는 7번째 학교의 참가자가 마리를 보드에서 날려버릴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 시뮬레이션을 불러와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보여주었다. 내면의 셜록 홈즈를 발휘하며 타치아는 모든 참가자들이 코스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타치아는 내면의 셜록 홈즈를 발휘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코스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곡선에서 하지만 어떤 이유로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 타치아는 그녀의 캐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감속하는 대신 가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타치야는 그것이 대회 스태프 중 한 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유키는 각 학교의 캐드가 항상 잠금장치에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타치야는 대회 중 어느 시점에서 모든 캐드가 대회 스태프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늦게 형제자매들은 소집되었다. 생회 관계자들과의 회의였습니다. 위중에 그들은 미유키에게 그녀가 레의 나쁜 사건에서 메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키는 자신이 메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리는 그녀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신입생 속사 경기 중에 시즈쿠는 전체 역을 자신의 마법 활성화 구역으로 바꿨고 덕분에 목표를 정밀하게 쏘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모습을 지켜보던 마유미와 다른 사람들은 치아의 공학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해 놀라웠습니다. 경기장을 나선 마유미, 메리, 주만지, 수자는 모두 텐트로 돌아가 점수판을 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1학년 여자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를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타치야는 시즈쿠와의 마지막 조정을 위해 서둘러 만났다. 그가 끝났을 때 시즈쿠는 자신이 경기를 이겨 그의 장비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약속한 대로 시즈쿠는 상대를 압도하며 자신이 멘토 알로카드처럼 훌륭한 저격수임을 증명했다. 경기가 끝난 후 마유미는 타치야의 시즈쿠의 캐드 작업에 대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마유미는 시즈쿠와 다른 여자들, 그들 또한 경기를 이긴 것에 축하를 전했다. 메리는 타치야에게 그들의 승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수잔이 마법대학 이사회에서 시즈쿠의 피니시 뉴무브를 인덱스의 일부로 채택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을 때 타치야는 개발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즈쿠는 그의 이름을 개발자로 적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한편 제3마법 고등학교 학생들은 회의 중이었고 그들은 제1고등학교의 최근 승리에 대해 논의했다. 마사키는 팀원들에게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팀의 최고의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즈쿠의 장치를 언급했고 싱크로는 그것이 지난 여름에 공개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장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직 사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마사키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시즈쿠의 캐드 조정을 담당한 엔지니어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날 늦게 호노카는 타치야에게 자신의 캐드를 봐달라고 애원했다. 신인 배틀보드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타치야는 이즈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동의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호노카는 상대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물표면에 광학 마법을 걸었습니다. 마법에서 나오는 빛은 다음 미래보다 훨씬 더 밝았고 이로 인해 호노카는 1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호노카는 기쁘게 타치야에게 달려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아기처럼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경기에서 이긴 것은 처음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무두머리 드래곤 신디케이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진행 중인 토너먼트에 대해 논의하며 제3마법 고등학교가 토너먼트를 이기도록 보장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1마법 고등학교 학생들이 겪었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그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은 더 끔찍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미유키는 타치야의 방에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대학의 개발자로서 그녀의 숙모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어요. 타치야가 그녀에게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슬펐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그녀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자신만의 이름을 만들어 강해져야 했어요. 미유키는 그런 오빠를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그의 계획이 어떻게 되든 곁을 지키겠다고. 그 다음 날 시즈쿠는 신인 기둥 깨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경기 중에 그녀는 상대에게 무자비하게 대했고 자신감과 함께 기둥도 함께 무너뜨렸어요. 시즈쿠의 경기 후 곧 마이유키가 첫 번째 기둥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고 마유미, 메리, 카논, 키가 그녀를 응원하고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경기에 들어서자 그녀는 상대방에게 머실리스하게 화염 마법을 시전하여 얼음 기둥들을 녹였습니다. 얼음 기둥들이 어느 정도 녹은 후 그녀는 자신의 빙결 능력을 이용해 기둥들을 파괴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연회 중에 타치야는 애도하는 팬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칭찬하며 대부분의 그의 완벽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승리했다. 한편
슈는 타치야를 보며 너무나도 증오에 차서 결국 지치고 방을 나갔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왜 그러는지 물으러 따라갔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놀리스 코드 매치를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가 꼬치 잡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다음 날 타치야와 미유키는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미사키와 신쿠로를 만났다. 그래서 남자들은 형제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타치야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신쿠로는 말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미사키는 그들의 호기심이 그가 최근 우승을 차지한 첫 고등학교의 책임자인 슈퍼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어요. 타치야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줘서 고마워했지만 복도 한가운데서 멈추는 건 무례하다고 말했어요. 그 후 미유키에게 경기를 준비하러 가라고 지시했고 그녀는 자리 떠났어요. 미사키를 지나갈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가 펜싱 훈련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의 그리운 눈빛은 타치야에게 놓치지 않았고 그는 크림슨 프린스에게 말했어요. 그의 마른 엉덩이를 경기장으로 가라고요. 별 네루전니, 신군왕 하다랴 니언타, 피결 가수루트. 다랴 하피라니 행운 우키리, 소레하소노 시합 노책임자, 신군왕 하피니, 피노 선수 1원타, 피라하소노 1. 소노후, 루키버 토루보도제무 노준결승 노시합대, 에리카 하전 가자. 마키코하, 다분피 라하마타 호노카토 피녀 노견 세물니인 카카리타 쿠나이 카라다토 원타, 에리카하, 모시피 라가수시테이루 나라, 미나마록 다토 원타, 피라하 전원도 가오카시이니 위 이나이. 호노카가 같은 속임수를 2번 쓸 것이라고 믿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마키코는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어두운 곳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호노카가 경기장에 환상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법은 선수들이 착용한 어두운 선글라스 덕분에 그들이 물길이 어두운 지역과 밝은 지역의 경계에서 끝난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러 번 속도를 늦추었고 호노카가 결승선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마유미는 타치야, 미유키, 시즈쿠, 그리고 아이미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녀는 소녀들이 신인 기둥깨기 결승전에 진출한 것을 축하했다.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토너먼트 관계자들이 제안으로 다가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결승전을 취소하고 3명의 소녀 모두 1위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미는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시즈쿠와 미유키는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두 소녀는 서로 맞붙었고 시즈쿠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미유키의 화염 주문이 그녀의 얼음 기둥을 녹이는 동안 시즈쿠는 그녀의 공격이 미유키의 기둥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때문에 그녀는 2번째 캐드를 꺼내서 쏘기 시작했어요. 기둥의 높은 수준의 주문인 포논 마스터를 사용했어. 마유미는 시즈쿠가 그런 주문을 쓰는 걸 보고 놀랐지만 미유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레프레임을 사용하며 맞섰어. 넓고 얼음으로 된 액체 질소를 만들어내는 마법이었지. 미유키는 기둥에 불을 붙여 폭발시켰어. 그날 저녁 미노카는 슬퍼하는 시즈쿠가 혼자 방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 친구가 걱정된 미노카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시즈쿠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어. 처음부터 자신이 미유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시즈쿠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상황을 누그러뜨렸다. 한편 타치야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퇴근했으며 침대에 누워 그의 마음은 미사키와 신쿠로를 떠올렸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미사키는 로비 락슈미의 미묘한 복제물이었다. 3년 전 미사키는 새로운 소련이 침략했을 때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군인으로 자원했다. 전선에서의 시간 동안 그는 황홀한 마법을 사용하여 적의 군대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크림슨 프린스라는 이름을 얻었다. 신쿠로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아인슈타인이 될 제목이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카드널 코드 중 하나를 식별했어요. 이 두 소녀는 두뇌와 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조합이었죠. 그리고 타치야는 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모놀리스 코드 경기에서 맞서야 했거든요. 다음 날 타치야가 공학 텐트에 도착했을 때 미유키와 시즈쿠가 그에게 달려와서 사고가 있었다고 알렸어요. 신인 모놀리스 코드팀이 오래된 건물 잔해 아래에 묻혔어요. 경기 도중에. 하지만 시즈쿠는 그게 사고라고 믿지 않았어요. 고의 공격이라고 말했어요. 미뉴미는 그들이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니 추측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타치야는 팀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중태에 빠져 있고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대체 선수를 찾지 못하면 경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만지는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타치야에게 미소를 지으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그녀는 그들의 학교팀이 어떤 이유로 복수를 당하려고 조준되고 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고 노예드 드래곤 신디케이트와 그들이 토너먼트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타치야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노예드 드래곤의 리더들은 다른 회의에 있었고 그들은 첫 번째 고등학교 팀에게 일어난 일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날 루키 미라지 배틀 매치 중에 아즈사가 다른 학교에 엔지니어들이 활성화 시퀀스를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다. 초기 고등학생 선수들은 토라 실버와 비슷한 지능을 활용했어요. 그로 인해 그녀의 두뇌가 연결고리를 깨달았어요. 타치야와 토라 실버의 관계를 그녀는 말을 잃었죠. 나중에 타치야는 마유미의 초대에 의해 모임에 불려갔어요. 그가 도착하자 그녀는 잘했어요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에게 루키 모노리스 코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타치야는 거절하며 다른 선수들이 2학년 학생이 대표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만지는 이미 그들이 팀의 일원이라서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2학년 학생이라는 핑계로 물러서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경기가 그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을 때였다. 이것이 타치야의 마음을 바꾸게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레오와 미키코가 그의 팀원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주만지는 그의 요청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관계자들은 타치야가 그들의 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가 캐드를 세밀하게 조정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해주고 그들이 사용할 전술을 구상했다. 레오는 모놀리스를 방어하고 미키코는 양쪽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며 그는 성봉대원이었다. 다음 날 새로운 팀은 첫 경기에 참가했고 타치야는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그는 란보처럼 무기로 가득 찬 상대팀의 모노리스로 돌진했다. 그는 상대방을 쉽게 제압하고 무장 해제한 후에 모노리스를 해제했다. 그의 팀의 모노리스에서 레오가 그를 습격하려던 소년을 제압하고 모노리스를 해제했다. 한편 미키코는 선 맹파동을 발사해 마지막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타치야가 상대를 유인하여 비슷한 맹파동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었다. 미나일 마이키코 릴리즈드 썸 쉐네이브즈 댓 레프트 마지막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타치야가 상대를 유인하여 비슷한 맹파동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두가 타치야 팀의 완벽한 승리에 환호했지만 마사키는 신쿠로에게 타치야의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신쿠로는 타치야가 전투 기술은 좋지만 마법에는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에 대해 가진 유일한 장점이었다. 그는 그들이 아레나에서 타치야의 모든 덫을 피할 수 있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타치야의 다음 경기에서는 전면 특수작전을 펼쳐 상대팀을 쉽게 제압했다. 다음 날 제3고등학교 팀은 마사키와 신쿠로가 포함된 상태로 모노리스 코드 준결승에 참가했다. 마사키는 상대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여유롭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에게 마법을 써왔지만 그의 장벽을 뚫지 못했다. 그들은 돌을 사용해 보았지만 마사키는 그것들 또한 파괴한 후 그들을 완전히 없앴다. 세 번째 고등학교 경기가 끝난 후 타치야와 그의 팀은 또 다른 경기를 위해 필드로 돌아왔고 그들은 이겼다. 경기 후 저녁, 오노씨는 타치야에게 야쿠모 선생님으로부터 온 소포를 전달했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노헤드 드래곤의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결승전 전에 타치야는 레오와 마키코에게 마법의 원이 새겨진 로브를 주었다. 로브는 착용자의 마법의 효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쿠로의 무적 총알에 맞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걱정스러운 마유미가 타치야에게 마사키와 맞붙는 것이 괜찮을지 물었다. 한조도 그의 승산을 높일 전략이 있는지 물었다. 타치야는 평소 같았으면 마사키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마사키가 그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근접 전투 상황으로 몰아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기리아라는 신체적 폭력의 금지를 지적했지만 타치야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레오와 마키코는 로브를 입고 있어 민망함을 느꼈다. 반대편에서
마사키는 신쿠로에게 그 로브가 그의 무적탄에 대한 대응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에게 천조각이 승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시켰다. 한편 마법협회 회장은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그들이 왜 그가 참석했는지 묻자 그들은 그가 선수들 중에 흥미로운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진동벨이 울리며 경기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정마키와 타치야는 밴드 대 밴드로 혹은 그들의 경우 마법 대 마법으로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소년들은 서로에게 천천히 접근하며 마법을 쏘았습니다. 상대를 늦추려고 했지만 그들은 서로 비길 만큼 실력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타치야가 정마키의 마법에 거의 맞을 뻔했을 때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관찰 능력 히키를 이용해 타치야는 정마키의 마법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타치야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은 규코와 가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코는 만약 타치야는 경기장 안에서 그의 6감, 6감을 사용했어요. 신쿠로는 레오와 미키코가 지키고 있던 모노리스의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가 투명 탄환을 사용하려 했을 때 레오는 망토로 시야를 가렸어요. 그 후 미키코는 또 다른 주문으로 공격했어요. 신쿠로는 재빨리 피해서 회피했어요. 그가 다시 내려올 때 그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키코는 크론스를 이용했어요. 이로써 레오는 분리 가능한 장치를 사용해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공격을 하려던 찰나 마사키가 그에게 사격했어요. 미키코가 반격하려 했지만 신쿠로는 반응하기도 전에 어떤 종류의 중력 주문을 사용해 그를 땅에 고정시켰다. 마사키는 다시 타치야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러자 그는 즉시 마법을 시전해 그를 늦추려 했다. 하지만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마법이 너무 강했다. 타치야는 대부분의 마법을 반격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쓰러졌다. 이로 인해 모두가 심지어 마사키조차도 그의 생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타치야가 네오의 환생이자 매트릭스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원 마법을 활성화한 상태였다. 몸의 복구가 완료된 후 그는 일어났다. 마사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귀에 타노스 스냅을 했어요. 그 결과 커다란 음파가 관중석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제어센터 안에서 미누마는 타치야가 어떻게 마사키의 마법에 맞았음에도 여전히 서 있냐고 물었어요. 슈안치는 타치야가 고대 닌자술에 능통했고 몸을 강화해서 다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신쿠로는 마사키가 졌다는 사실에 겁먹었지만 침착함을 되찾아 미키코의 공격에 맞설 마음을 다졌어요. 불행히도 피하지 못했고 번개 마법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들의 팀 마지막 멤버는 복수를 시도했어요. 미키코에게서 하지만 카펜 아메리카, 미안해요. 레오가 개입했어요. 상대팀의 모든 선수가 쓰러지자 타치야의 팀이 경기의 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노헤드 드래곤의 상부에 전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고등학교 선수들이 미라지 100게임에서 탈락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당일 미즈키는 선수의 캐드가 글리치하는 것을 발견했고 바로 그때 선수가 통제를 잃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소녀는 위료팀에 의해 옮겨진 후 미즈키가 타치야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본 것을 말했다. 타치야는 그녀에게 감사한 후 전화를 끊고 미유키에게 경기를 준비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규칙에 따라 그녀의 캐드를 가지고 가서 토너먼트 직원에게 점검받도록 했다. 직원이 캐드를 점검하는 동안 타치야는 그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즉시 그는 그를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던지며 캐드에 뭘 했는지 물었다. 그때 위장이 도착해 모든 소란이 무엇인지 물었다. 타치야는 상황을 설명하고 미유키의 캐드를 검사하라고 그에게 건넸다. 노인은 한번 살펴본 후 그것이 골든 일렉트론 실크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주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지연 활성화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 캐드가 오작동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설명 후 그는 그 직원이 구금되도록 명령했다. 몇 시간 후 타치야는 미유키가 미라지 100게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첫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미유키는 타치야에게 비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허락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미유키는 잠시 기다린 후 자신이 들고 있던 비행장치를 활성화했다. 그녀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미유키는 행복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모든 공을 치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즐겼다. 한편 노헤드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들의 게임 방해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격분하며 첫 번째 고등학교가 대회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제너레이터라 불리는 변형 인간들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그들은 경기장에 보낸 발전기를 경기장에 모인 학생들 중 적어도 절반을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행운인지 저예산 터미네이터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특수 군사작전 요원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다음날 미유키는 미라지 배트 결승전에 참가했고 그녀와 모두가 다른 선수들이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타치야는 미유키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다른 학교에서 항의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녀의 캐드를 검토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비행 마법 시퀀스를 다른 팀들에게 유출하여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미유키 외에는 누구도 비행 주문을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다른 선수들은 피로로 인해 경기를 포기했고 미유키가 우승자가 되었다. 그 밤 미유키와 팀원들이 미유키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다스야는 오노 양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노헤드 드래곤 기지의 좌표를 주었고 또 모든 상위 멤버들의 명단도 건넸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또 다른 차에 올라타서 류코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신처로 안내했다. 그러나 마법위원회의 위장이 가자마 소장을 찾아 타치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노인은 타치야의 계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런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치야와 미사키가 팀을 이룬다면 그들은 무적의 힘을 발휘하고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마는 그에게 타치야의 재능이 허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며 그는 그들이 최고의 요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노인에게 미사키는 타치야에 비해 아직 어린애라고 말했다. 가자마는 위장이 가장 화가 난 것이 주츠바 클랜이 사용하고 있는 테치야를 그들의 비밀 병기로 삼아 신마스터 시족보다 강력해지려고 했다. 그는 테치야가 군대에 충성하며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노헤지용 은신처에서는 고위 인사들에게 테치야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테치야가 누구인지 어떤 소속인지 전혀 몰랐고 그것이 그들을 괴롭혔다. 갑자기 한 명의 경호원이 다른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테치야에게 저격당했다.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방 안에 있는 유일한 전화기가 울렸다. 그들이 대답했을 때 타치야는 대회 동안 그의 팀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다른 한 사람을 쏘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은신처로 기어들어가며 타치야가 쏘고 있는 위치를 물었다. 뚱뚱한 돼지를 닮은 남자 중 한 명이 타치야를 쏘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명사수는 아니었고 타치야의 총알에 눈을 맞았다. 그는 타치야를 잡으라고 발전기들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그들을 살려주기를 바라며 한 남자가 대화로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그들을 살려주기를 바라며 한 남자가 대화로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다. 그는 타치야에게 그들의 보스와 이야기하고 그를 설득하여 조직을 일본에서 빼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타치야는 그 보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남자는 방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를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들의 보스가 대중에게는 성공민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타치야는 그에게 감사한 뒤 그와 방 안의 나머지 사람들을 쫓아냈다. 다음 날 타치야는 카자마와 아레나에서 발전기를 제거한 경찰관들과 만났다. 그들은 그가 노헤드 드래곤의 리더에 대해 얻은 정보에 감사하며 그것이 그들이 신디케이트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치야가 연합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연합이 마법 증폭 장치 공급업자로도 활동한다는 것을 알려졌다. 증폭 장치는 마법을 증폭시키는 기기였고 군대는 그것들이 마법사의 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짓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작전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주만지가 모노리스 대결 경기에 앞서 회의실에서 마유미와 만났다. 마유미는 열 마스터 시족이 타치야의 힘에 위협을 느낀다고 그에게 말했다. 열 마스터 시족이 대표로서 그녀는 타치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그가 혈통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도록. 주마니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필요하면 그를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어서 경기 참가에 승리했고 종합순위에서 그 고등학교 최초로 1위를 차지했어요. 시상식 후 선수들은 폐회 만찬에 참석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는 동안 타치야는 미사키가 미유키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과잉 보호 본능이 강한 형으로서 그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어요. 미사키는 그들이 친척인지 물었고 타치야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사키가 타치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타치야와 미유키가 사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형제들은 그의 어리석음에 웃었고 타치야는 미유키가 미사키와 춤추도록 제안했다. 그들이 춤추는 동안 호노카가 타치야에게 다가왔지만 수줍어서 춤추자고 요청할 수 없었다. 타치야는 둔한 바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에리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해주자 그래서 호노카에게 춤추자고 요청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결국 그는 팀의 다른 몇몇 소녀들과도 춤을 추게 되었다. 휴식을 취한 후 주만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주만지가 타치야에게 그가 10대 명문가의 일원인지 물었다. 그가 맞았음에도 타치야는 부인했고 주만지는 그에게 마유미와 결혼하여 그들과 함께하라고 조언했다. 타치야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만지는 그에게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타치야가 10대 명문가의 다음 수장인 미사키를 물리쳤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그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만지가 떠난 후 미유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형제와 임무에 대해 주만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다. 타치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춤을 추자고 요청했고 그는 동의했다. 신마스터족이 타치야를 찾아올까? 아니면 그가 그들을 자신의 동맹으로 만들 수 있을까? 타치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